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59의 기출문제 부가가치세까지 해봤고요. 여러분 477쪽에 실무수행평가가 11번부터 20번까지 있잖아요. 우리 어저께 그러니까 몇 번까지 해봤었나요? 13번까지 했나요? 그러면 14번부터 또 같이 해봅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조회 제1기 확정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영세율 과세표준의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단 말이에요. 자,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셔가지고 1기 확정하면은 4월부터 6월로 기간을 조회하죠. 우리가 4월부터 6월 데이터는 백데이터로 전부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를 망쳤다 하더라도 4월부터 6월 데이터는 우리가 입력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수험생이 입력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건 조회를 잘해서 답만 찾으면 이건 누구나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영세율 과세 표준을 물어봤어요. 네, 영세가 여기 5번과 6번에 있지 않습니까? 5번에 3천만 원, 6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답이 되겠죠. 다음 15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1기 확정 같은 기간이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 표준에 반영되는 수익금액 제외 총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수익금액 제외는 과표를 눌러봐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표 눌러보시면은요, 과세표준 명세가 있고 31번에 수익금액 제외라고 있습니다. 예,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여기서 수익금액 제외는 뭐가 되냐면 고정자산 처분 같은 거, 즉 매출액으로 가지 않는 과세표준을 수익금액 제외라고 합니다. 매출액으로 가지 않는 과세표준. 매출액으로 가는 것은 이게 가죠. 제품을 판매해서 매출액이 발생한 것은 제조업 여기에 해당되고요. 우리가 매출은 아니지만 부가세가 과세되는 게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가끔 시험에 나오는 유형자산 처분. 이런 것들은 매출이 아니에요.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거래죠. 그러나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세표준으로 잡히죠. 그게 수익금액 제외란에 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600만 원이 답이 되겠죠. 다음은 16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조회해서 2기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3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2기 예정이니까 자, 부가가치세 회계 메뉴를 눌러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메뉴 요 중간에 있죠. 클릭하시고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이죠. 기간을 7 엔터 9 엔터 하시면은 저장된 거 있어요. 저는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저장된 거 불러내죠. 예, 거기에 3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입니다. 여기에도 50만 원 보입니다만은 질문은 여기서 검색하라고 한 거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탭을 클릭하면은 여기 14번에 불공제 매입세액 해서 어제 우리가 계산해놓은 50만 원 여기에 보인단 말이죠. 아니요 눌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다시 입력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조회를 해서 저장된 거에서 예 하시면 다시 불러줍니다. 예, 지워지진 않았으니까.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죠.
다음 17번 문제로 가보면요. 17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조회 2기 예정 같은 기간입니다. 차가감 납부할 세액 27번 난의 세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7월부터 9월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7월부터 9월 거를 입력하셔가지고 정기신고에서 엔터해서 작성을 하는데 이것도 저장된 거 불러와서 이해해가지고 작성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 저장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27번 난 맨 끝에 있는 겁니다. 답은 1190000이네요. 119000000. 다음 18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2기 예정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되는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FAT 1급 시험 준비할 때도 이 문제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었죠. 자, 계산서 합계표가 필요한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과표를 눌러서 과표에서 면세 수익 금액 중에 여기 계산서 발급액이나 계산서 수취액이 있으면 계산서 합계표가 필요한 거죠. 85번 계산서 발급 금액 있죠? 4,920만 원. 그러니까 계산서 합계표는 부속 서류로 필요한 서류가 되겠죠. 2번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여기 매입세액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으면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고정자산 매입에 2,500만 원에 25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고. 3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수령이니까 매입이지 않습니까? 매입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입은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비어 있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다음은 19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2기 확정이네요.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기산서 수치분 고정자산 11번 난의 금액은 얼마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기간을 바꿔야죠. 10월부터 12월로 작성해야 됩니다. 10월부터 12월로 기간 작성하고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역시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18번에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10,000원이 반영된 것이 불러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11번 난의 금액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11번의 금액 80,000,000 되겠죠. 다음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할 세액 27번 난의 금액은 얼마냐? 11864,000 이렇게 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실무 수행 4문제 1, 2, 3, 4 하고 나서 이 10개의 평가 문제를 우리가 푸는 거고요. 이것이 부가가치세하고 관련된 평가 문제니까 22점이죠. 22점. 자, 다음은 결산과 그 다음 근로소득 관리가 있는데요. 결산을 하고 나서 평가 문제가 21번부터 35번까지 15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23점. 결산과 관련해서 23점을 평가 점수로 배점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결산과 직접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개표, 월개표 이것은 앞에 전표 입력한 거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평가 점수에 반영하는 실무수행 평가 그 배점은 결산에 직접 반영된 점수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결산 문제 TAT 2급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FAT 1급하고 비슷합니다.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한다. 자, 수동 결산 이렇게 문제를 냈죠. 1. 수동 결산 자료 설명. 1. 전기 이월된 선수 수익에는 당기 도래분 25만 원이 있다. 그 다음에 2. 9월 1일 보험료를 지급하고 전액 보험료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두 개의 수동결산 문제를 냈습니다. 자, 수행과제 읽어보시면 1번 전기 선수 수익 중 당기 도래분에 대하여 1월 1일자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거는 12월 31일로 회계 처리하지 말고 1월 1일로 바로 선수 수익을 정리해 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수 수익을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전기 결산 때 전기분의 수익을 수익으로 잡을 때 전기분의 수익이 아니고 당기의 수익인데 전기에 미리 받은 것을 당기로 이연시킬 때 차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선수 수익으로 이걸 부채로 잡아놓은 거죠. 자, 선수 수익 부채를 정리하려면 차변에 놔야 됩니다.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기에 정리를 하려면은 차변에 정리하고요. 이자 수익에 대한 선수 수익이니까 대변이 이자 수익이죠. 대변이 이자 수익. 그래서 당기분 25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25만 원. 금액은 25만 원이에요. 그래서 전기의 선수 수익으로 잡아가지고 당기로 이월시킨 25만 원을 당기의 수익으로 대체시키는 분계예요. 차변의 선수 수익, 부채 감소, 대변의 이자 수익, 수익 발생입니다. 자, 입력하세요. 이때 주의할 것은 1월 1일자로 회계 처리하라고 하는 거. 자, 일반 전표. 일반 전표의 날짜는 1월 1일. 3번 차변의 선수 수익 (263) 적요 다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5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901번이죠. 엔터 대변에다가 25만 원. 전기에서 이월시킨 선수 수익을 당기의 수익으로 발생시키는 대체시키는 그런 문제죠. 다음 수행과제 2번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당기 발생분 보험료 판매관리비에 대하여 12월 31일자로 결산정리분계를 월할 계산할 것. 자, 자동차의 보험료인데요. 81만 6천 원을 9월 1일 날 납부했어요. 보험기간은 9월 1일부터 내년 8월까지예요. 자, 미경과 보험료 계산하라 이겁니다. 미경과 보험료는 차기로 이연시켜야죠. 자, 8개월치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81만 6천 원 곱하기 8 나누기 12 하게 되면은 8개월치 보험료 계산이 되죠. (54만 4천 원입니다) 미경과 보험료가 54만 4천 원이죠. 이 미경과 보험료를 차기의 보험료로 가지고 가려면은 자산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데 분계는 차변이 선급비용, 자산이 선급비용 계정이죠. 대변은 보험료, 판매관리비 단기분에서 취소시켜줍니다. 54만 4천 원은 내년도 보험료로 발생시키려고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년으로. 이것을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죠.
이것은 12월 31일자로 해야죠. 12월 31일자로. 자, 일반 전표입니다. 일반 전표 날짜는 이제 12월 31일로 바꾸시고요. 차변의 선급 비용 엔터로 쭉 지나가시고 544000 대변의 보험료 판매 관리비 보험료니까 800번대입니다. 821 엔터로 쭉 가셔가지고 544000입니다. 54만 4천원. 네, 차변의 선급비용, 자산증가, 대변의 보험료, 비용 취소 거래였습니다. 다음은 2번 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1. 기말 재고 실사 내역입니다. 자동결산 문제죠. 자, 기말 재고 원재료하고 제품만 재고가 있네요. 네, 평가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이 금액, 기말 제품 재고액에 이 금액을 입력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당구장 표시. 기말 제품에는 시용 판매에 따른 시송품 중 구입의사 미표시분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구입 의사를 미표시했으면 우리 판매회사인 우리 회사의 재고로 봐야죠.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니까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 이걸 입력할 때는 4천만원이 아니라 플러스 500만원 해가지고요 4,500만원으로 입력합시다. 다음 2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처분 확정일을 이렇게 입력해라. 자, 수행과제. 결산을 완료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대체분계를 하시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전액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2월 하기로 한다. 예, 자동으로 그렇게 작성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전표 추가를 꼭 눌러야 됩니다. 왜 그러죠? 손익대체분계를 하시오. 결산 완료하고 손익대체분계 하시오 그랬죠? 손익대체분계가 바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결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체 메뉴에 나가셔가지고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가서 결산을 해야죠. 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 보이시나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 네. 결산 입력 사항 금액 여기다가 1,000만원 입력해야죠. 엔터. 그 다음 기말 제품 재고액은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 칸을 찾으셨나요? 여기다가는 4,500만원 입력해야죠. 45 플러스 엔터. 네, 여기서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 다 입력했으니까 전표 추가를 눌러야 결산 수정 분계가 만들어지죠. 자, 전표 추가.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 추가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예 해주면 돼요. 전표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안내가 나옵니다. 확인 눌러주시죠. 네, 그러면 이제 결산 분계가 끝났습니다.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이. 그러면 하라는 게 뭐예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손익 대체 분계를 하시오. 자,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갈까요?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여기 있죠?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물어볼 때 아니요 하는 거예요. 아니요. 방금 결산 분계가 반영된 것을 여기에 당기순이익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해야 이것이 새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는 항상 아니요로 작성을 하시면 맞아요. 자, 이제 처분 예정이라고 처분 확정이라고 날짜 위에서 두 개 입력해 주어야 되죠. 2025 0331 2024 0331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예,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2월 시킨다. 처분 내역은 없고 이것을 모두 내년으로 2월 시킨다라고 했으니까요.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손익 대체 분계 해야죠. 전표 추가. 전표 추가 누르면 5건의 전표가 만들어졌다고 나옵니다. 안내가 나오죠. 확인하면은 끝났습니다. 수행과제에 있는 지시를 모두 마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 나면 실무수행 평가 문제가 또 보인단 말이죠. 예, 그 보이는 실무수행 평가 문제를 15문제입니다. 21번부터 35번까지. 아마 이거는 여러분 FAT 1급 했을 때 조회하는 장부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10분 동안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죠. 제가 화면에 정답을 꺼내 놨습니다. 네. 31번은 어떤 문제였냐면은 재무상태표에서 12월 말 선급 비용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재무상태표를 12월로 작성을 하죠. 선급 비용은 당좌 자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습니다. 선급 비용 544000이죠? 답이 272로 있는 답지에는 272로 있어서 31번이요. 272000이네요. 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급 비용을 8개월치 우리 아까 결산 분기하고 직접 관련된 거잖아요.
결산분기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보면은 81만 6천 원 중에서 25년도 81만 6천 원에서 곱하기 25년도가 지금 8개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8개월 나누기 12 해서 계산한 게 우리 계산이 틀렸나요? (816,000) 곱하기 8 나누기 12 (544,00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것이 맞은 거고요. 답지가 틀렸네요. 네, 혹시 답지 틀린 것도 없었나요? 이건 544,000이 맞습니다. 이건 틀렸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근로소득 관리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